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어르신도 하룻밤에 한 번, 두 번, 어쩔 때는 세 번씩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다 보니 밤새 뒤척이고 쉰 것 같지 않은 피곤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라남도의 여러 시골 마을부터 경상북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다들 온화하게 웃으시며 이 나이엔 다 그래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증상을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여러 건강 연구에 따르면 이 야간뇨는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기억력 감퇴의 야간 낙상 위험 증가 심장 관련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이나 정신적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참고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이 뇌와 장기를 수리하고 재충전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건강은 조용하고 서서히 나빠지게 됩니다. 아마 어르신 스스로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 말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야간뇨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습관들은 쉽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같은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몇 주간 따름으로써 평화로운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건강한 노년과 평안한 밤을 원하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평소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공유가 편안한 밤을 간절히 찾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잠들기. 3시간 전 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하기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순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숨겨진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 처음에는 좋은 습관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밤에 2~3번씩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저녁 시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즐기거나 시원한 된장국 한 그릇 혹은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먹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들이 비록 맹물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몸에 상당한 양의 수분을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잠자리와 가까운 시간에 섭취하면 우리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르신은 수년간 매일 밤 화장실에 가느라 너댓 번씩 잠에서 깨곤 했다고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물을 적게 마셔보기도 하고 처방약을 먹기도 했으며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방광과 끝없는 싸움을 하는 덫에 갇힌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어르신은 자신의 일상 습관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녁 습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녁 8시에 마시는 따뜻한 인삼차, 한 잔 묽은 호박죽, 한 그릇, 그리고 후식으로 먹는 수박 몇 조각. 모두 가볍게 느껴졌지만 잠들기 전 어르신의 방광에는 너무 많은 수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변화를 결심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맹물은 물론이고 차, 국, 주스 수분이 많은 과일 등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단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더 이상 하루 종일 몸을 질질 끌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밤에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농축시키고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강화되며 심장이 쉬는 더 깊고 치유적인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아주 쉽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분 섭취 마감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보통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까지 모든 음료 섭취를 마치는 겁니다.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께서는 침대 옆에 작은 물컵을 두시되 약을 드셔야 할 때만 한 모금씩 드세요. 그리고 건조함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낮 시간 동안 수분 섭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와 상담하여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 후 김영자 어르신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잠이 평화로워지니 건강도 더 튼튼해진 것 같고 손주들은 자꾸 할머니 작년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하네요. 자, 이제 이 글을 읽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저녁 식사 후에 보통 허브차나 쌍화차를 드시거나 과일을 드시나요? 어르신의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평화로운 잠을 되찾고 싶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늦은 저녁 식사와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음식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여전히 60세 이상의 분들이 저녁 8시, 심지어 9시처럼 꽤 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나 녹차 한 잔, 혹은 후식으로 수박 몇 조각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롭지 않게 들리지만 사실 이 습관들이 매일 밤 조용히 어르신의 잠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에 소변 보느라 서너 번은 깨야 해요. 잠이 조각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전보다 더 피곤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저녁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늦게 식사를 하면 특히 토마토 오이, 생강 미나리 혹은 시금치 된장국처럼 자연적인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르신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밤새 방광을 활성화하도록 훈련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저녁 8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30분쯤 가벼운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소금을 곁들인 오이 몇 조각과 소화를 위한 녹차 한 잔이었죠. 하지만 밤마다 새벽 1시, 3시 30분, 그리고 또다시 5시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는데 낮에는 정신이 멍하고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식사를 저녁 6시 30분 이전으로 옮기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중단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단 10일 후 그분은 괴로운 한밤중에 깨어남 없이 거의 6시간을 내리 주무셨습니다. 3주째가 되자 몸이 더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높아졌으며 아침에 다리가 붓는 증상까지 사라졌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올바른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휴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소화기관이 식사를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밤 동안 과도한 수분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는 곧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한국 저녁 식사의 흔한 짠 음식들은 낮 동안 몸에 수분을 머금게 했다가 밤에 배출하게 만듭니다. 평화로운 잠은 푹신한 매트리스나 조용한 선풍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녁에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을지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약 복용 시간이나 가족들의 생활 패턴 때문에 일찍 식사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정을 위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하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를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로 옮겨보세요. 녹두죽, 부드러운 밥, 애호박 볶음이나 삶은 고구마처럼 더 가볍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말이죠. 박철수 어르신은 나중에 기쁨에 찬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야간료를 안고 살아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녁 식사와 차 마시는 시간을 바꾼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잠은 평화로워졌고 정신은 맑아졌으며 아내는 심지어 요즘 더 젊어 보이네 라고 놀리더군요. 어르신은 어떠신가요?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저녁 7시 이후에 차나 과일을 즐기시나요? 어르신의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 혹시 몰라서 가는 화장실 방문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안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희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깨지 않을 테니까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밤의 방해를 막기 위한 바로 이 습관이 종종 잠을 깨게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방광은 단순한 수도꼭지 같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 학습하는 똑똑한 근육기관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계속 비우면 우리 몸은 점차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가야 해. 처음에는 해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은 소변이 100, 배에 150ml, 즉 종이컵 한 잔도 안 되는 양만 차도 잠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반면 건강한 노인의 방광은 긴급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350ml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혹시 몰라서 화장실에 감으로써 어르신은 실제로는 몸이 점점 더 적은 양을 견디도록 훈련시켜 이해할 수 없는 잦은 야간 각성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74세로 인천에서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 미망인이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뚜렷한 요의가 없는데도 억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밤에 깨서 문소리로 며느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방광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에 2~3시간마다 계속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의사의 도움으로 이순희 어르신은 방광 훈련이라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고 강한 요의를 느낄 때만 화장실에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안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밤에는 조용한 명상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몇 페이지 읽거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녀는 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을 내리 자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제 몸의 통제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전에는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눈을 감을 때 평화를 느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방광을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악순환을 끊으면 잦은 소변이 멈출 뿐만 아니라 잠이 더 깊어지고 기분이 더 안정되며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간단한 규칙을 시도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정말로 요의를 느낄 때만 화장실에 가세요. 그것이 단지 불안한 느낌이라면 가벼운 명상 짧은 기도 또는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결국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걷는 것이 어렵다면 침대 옆에 요강이나 작은 병을 두되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몇 달 후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이순희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잠이 저를 통제하지 않아요. 제가 제 잠을 통제합니다. 4번째 습관 수면 자세와 베개 사용법. 어떤 습관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것이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바로 그 이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잠자는 방식입니다. 강원도의 시골집에서부터 충청도의 조용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엎드려 자거나 적절한 베개 지지 없이 옆으로 웅크리고 자는 것이 흔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바로 이 자세가 밤새 하복부에 약간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 결과 방광이 부드럽게 압박되어 몸이 혼란을 일으키고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머리가 깊이 파묻히는 부드러운 베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낮 동안 다리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위쪽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밤에 신장 활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하고 다시 한번 잠을 깨게 만듭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의 71세 퇴역 군인인 정진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30년 넘게 그는 엎드려 자는 것을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자면 편안함을 느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그는 매일 밤 3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하고 수술까지 고려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단계를 밟기 전에 그는 간호사인 딸의 말을 듣고 수면 자세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눕기 시작했고 머리를 지지하기 위해 중간 크기의 베개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베개는 무릎 사이에 끼우고 하나는 등 뒤에 놓아 뒤척이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내리자는 밤도 있었습니다. 단지 옆으로 돌아눕고 베개 하나를 더 사용한 것이 제 잠을 되찾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소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더 깊어졌습니다. 코골이가 줄었고 허리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한때는 일상이 되었던 뻐근함을 느끼며 깨는 일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만약 어르신도 이것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부드러운 조정을 기억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목이 꺾일 정도로 너무 높거나 머리가 아래로 기울어질 정도로 너무 낮지 않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무릎 사이의 베개는 척추를 정렬해 줍니다. 엎드려 자는데 익숙하시다면 점차적으로 바꾸세요.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양쪽의 쿠션으로 몸을 지지해 주세요. 관절염이나 어깨 통증이 있는 어르신께는 정형외 과용 베개나 부드러운 침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신다면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는 자세는 피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나중에 정진우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필요했던 것은 눕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즘은 10년은 더 젊어진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쉬는 방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더 평화로운 잠을 자며 더 상쾌하고 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5번째 습관, 실내 온도와 잠옷. 특히 무더운 한여름이나 초가을 밤에 많은 어르신들이 문을 닫고 선풍기도 끈 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복순 어르신은 제게 아이들 키울 때부터 몸을 다 덮고 자는 게 버릇이 됐어요. 나이가 드니 이제는 바람이 무서워서 밤새 따뜻한 옷을 입고 소미불을 덮고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유하는 습관, 즉 자는 동안 따뜻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필요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실내 온도와 잠옷의 종류가 매일 밤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는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더운 방이나 두꺼운 잠옷 때문에 밤에 몸이 제대로 식지 못하면 몸은 열 스트레스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는 수면 중 소변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더 따뜻한 환경에서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체액이 신장으로 보내집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심부천을 약 1, 2도 정도 낮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냉각 과정은 휴식을 깊게 하고 뇌가 회복되도록 하며 야간 뱃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 두꺼운 내복을 입고 소미불을 덮은 채 환기가 안 되거나 선풍기도 없는 방에 누워 있다면 이 과정은 방해를 받습니다. 저는 69세의 은퇴한 교사이신 최복순 어르신의 경험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을 완전히 덮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밤에도 그녀는 긴 소매에 두꺼운 옷과 소미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게 느껴져서 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김없이 그녀는 땀을 흘리고 뒤척이며 화장실로 달려가느라 서너 번씩 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노화나 약한 신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수면과 천에 관한 연구를 우연히 보고 그녀에게 변화를 시도해 보도록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최복순 어르신은 얇은 면 잠옷으로 바꾸고 천장 선풍기를 켰으며 무거운 이불을 밤 동안 조절할 수 있는 얇은 호팁을 2겹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그녀는 방해받지 않고 밤새 푹 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마치 몸이 부드럽게 새로워진 것처럼 느끼며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잠은 더 깊어졌고 땀 흘리는 것이 줄었으며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옷을 바꾸고 선풍기를 켠 것만으로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열어두거나 약한 선풍기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면 잠옷을 입는 것과 같은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이 밤새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춥게 느껴진다면 침대 옆에 얇은 이불을 두세요. 덮기도 쉽고 걷어내기도 쉽습니다. 어르신의 잠옷이나 이불이 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종 가장 큰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가장 작은 것들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해롭지 않아 보였지만 조용히 어르신의 잠을 조각내었던 5가지 저녁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어르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마치 이른 아침 설악산의 부드러운 안개처럼 정신이 멍한 채 피곤하게 깨어나는 것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치유는 항상 값비싼 약이나 수술 혹은 복잡한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인내와 조금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밤 습관 속 몇 가지 작은 것들을 기꺼이 조정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로 어르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 때 어르신의 몸은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휴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편안한 호흡과 튼튼한 다리, 그리고 맑고 상쾌한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 서울에 사시든 부산에 사시든 혹은 평화로운 전라도의 시골 마을에 사시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적응하고 치유하며 더 강해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친절함으로 몸을 대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르신이나 어르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르신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실 때마다 저는 우리 시니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계속해서 가져올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에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셨나요? 혹은 단순히 숫자 R이라고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셨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며 더 나은 잠과 더 나은 건강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어르신께 부드러운 이미지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고요한 아침 얇은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을 상상해 보세요. 허리 통증도 없고 뒤척인 밤으로 인한 혼란도 없이 그저 내면의 조용한 기쁨과 함께 어르신의 몸이 하루하루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생명을 되찾고 있다는 깊은 감각 속에서 깨어나는 모습을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밤과 몸이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